자기 목숨 하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초라한 정치 지망생, 정치 복귀하는 그런 복학생의 애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숨가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민주당의 공천 파동과 관련해서 일면톱 제목이 이렇습니다. 야 공천 파동, 임종석 공천 배제 빨라진 분당 열차. 어저께 벌어진 일이지요. 드디어 마침내 끝내 임종석을 전략 공천 지역으로, 임종석의 지역구를 전략 공천 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정을 한 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이 성동갑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임종석은 사실 낙동강 우리알이 된 셈이나 마찬가지지요. 물론 안규백 전략공천위원장은 임종석을 아직 뭐 이렇게 확실하게 어디에 배치할까는 정하지 않았다라고 흐렸지만 결국 어저께 의총에서 드디어 폭발을 했습니다. 이 기사는 이렇게 전합니다. 임 실장의 이 출마 의사를 임 시장에게 계속 중성동갑 출마 의사를 밝혔으나 전략공관위는 송파갑 출마를 타진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잠재적 라이벌에 대한 견제 차원으로 배제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제 사퇴 기자회견을 했다. 이름으로써 연쇄 탈당 흐름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 기사부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이게 구문이 됐습니다. 오늘자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일단 임종석 오늘 11시 40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공천 배제와 관련돼서 임종석이 무슨 이야기를 할까 정말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대개 언론과 대개의 정치평론가들은 임종석이 결기를 보면서 탈당할 것이다 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물론 일부 소수의 그런 그 평론가들은 나갈 용기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후자가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천 배제와 관련해서 아직도 늦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와 최고위는 자신의 공천 문제 추천 전략공관위원회 추천 의결을 재고해달라. 며칠이고 뭐야 앉아 격론을 벌여달라. 단결과 통합을 복원하고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당 지도부에 정중하고 간곡하게 요청드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호소입니다만, 그러나 정치판은 이 호소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쫄보라고 저는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임종석은 자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임종석을 핑계로 삼든 수단으로 삼든 아니면 상징으로 삼든 비명계, 그러니까 앞으로 학살될 비명계 그리고 학살당한 비명계들이 임종석의 입만 쳐다보았을 겁니다. 임종석이 결기를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에 따라서 자신들의 운명 역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결정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겠지요. 이재명은 사실상 무리설 뒀다 저는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임종석이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거물 정치인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임종석은 두 번의 국회의원이고 그리고 초대 문재인 정부의 비서실장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문의 어떤 좌장 역할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도리어 광흥창 팀에서 물론 함께 하면서 문재인의 대통령이 되는 것을 함께 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흥창 팀의 수장들은 삼철 이 더 사랑을 받았지 문재인의 사랑을 받았던 건 임종석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이 광창팀에 임종석이 포함된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광의의 탕평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임종석은 처음부터 친문이 아니라 박원순계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박원순계에서 파견된 그런 그 합류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초대 비서실장도 탕평책에
이게 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이 끝난 다음에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면서 다시 재기를 노렸으나 타이밍도 못 잡았고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공천을 끝까지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 자가 갑자기 무슨 친문의 수장이라고 이야기될 수 있었던 건 다분히 이재명 덕이었죠. 이재명이 이 중성동 갑에 대해서 빨리 결단을 내리지 않고 질질 끌면서 임종석이 마치 수장인 것처럼, 임종석이 뇌관인 것처럼 언론이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임종석은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지금 많은 비명계들을 다시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는 그런 포지셔닝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임종석은 오늘 정말 꼬리를 내면서 나만 살려달라라는 그런 포지셔닝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저는 오늘 임종석의 그런 그 말 중에 이 대목이 가장 참 혀를 끌끌 찰 표현이더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구 성동구 갑에 대한 전략공관위의 추천 의결을 제고해달라고 하면서 며칠이고 모여 앉아 경론을 벌여달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나 만상에나 고작 자기 지역구, 자기가 출마하려는 지역구의 그 결정을 며칠이고 경론을 벌여달라라고 애원하다니요.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면 다를 겁니다. 지금 이 지도부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많은 지역구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구들 며칠을 두서라도 경론을 벌여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달랐을 겁니다. 자기가 아니라 자기를 포함해서든 아니면 자기를 제외하고 지금 억울해하는 많은 불법 여론조사를 통해서 조작을 통해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많은 동지들을 제거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면 임종석의 위상이 또다시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고작 해야 자기 지역구 중구 성동갑에 대한 추천 의결을 며칠이고 모여 앉아 경론을 벌여달라고 애원한다. 자기 목숨 하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초라한 그런 이 정치 지망생, 정치 복귀하는 그런 복학생의 애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자 사진이 하나 또 덜렁 올라왔습니다. 이재명의 사진이었습니다. 속보 이재명, 이재명의 근황. 이재명은 오늘 서대문에 있는 헬스클럽을 찾았습니다. 와,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금 비명계의 울부짖음이, 비명계의 원성이 여의도에 자자한데 그 와중에 자기는 서대문에 가서 저렇게 여유롭게 헬스장에 지금 그 피팅,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와중에 러닝머신에 텔레비전을 켜고 여유 있게 지금 임종석의 애원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여유 있습니까? 저는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폭과 비슷한 점도 있지요. 기싸움에서 밀리면 지는 겁니다. 실제로 폭력을 행사하든 안 하든 일단 노려보면서 시작이 되지요. 거기서 기와 새에 눌리면 지는 겁니다. 임종석처럼 아이고 한 번만 더 봐주세요 라고 하면, 그리고 그 장면을 바로 이렇게 기자들 앞에서 러닝머신을 타고 들여다보는 승자의 저 여유와 대비가 된다면 이 게임은 보나 마나입니다.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비명은 그냥 모래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어저께까지 아이고 비명이 단합할 것이다. 분당할지도 모른다. 임종석이 배제되면 임종석이 나를 따르라 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던 많은 그런 추정들이 보기 좋게 지금 나가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저는 이재명이 제정신이라면 정청래한테 너 공천 줬으니까 이제부터 입 다물어라.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비명은 그냥 모래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어저께까지 아이고 비명이 단합할 것이다. 분당할지도 모른다. 임종석이 배제되면 임종석이 나를 따르라 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던 많은 그런 추정들이 보기 좋게 지금 나가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러자 정청래가 거의 동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고위에서 이야기했다는군요.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상징이 계승됐다. 축구로 치면 차범근 황선홍 박지성 손흥민으로 깃발이 계승된 것이다. 시대 흐름에 따라 손흥민이 현재 세계 축구선수 최고의 축구선수로 여겨지는 만큼 민주당 내에선 이재명으로 세대교체 중이라는 취지다. 그러니까요. 지금 정청래는 이재명이 손흥민이자 시대정신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정청래가 이재명을 도와준 걸까요? 저는 이재명이 제정신이라면 정청래한테 너 공천 줬으니까 이제부터 입 다물어라 할 것 같은데요. 안기령의 차은우보다 이재명이 어저께까지 완전히 도배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차은우와 함께 손흥민을 등장시켰습니다. 이재명은 차은우보다 외모에서 멋지고 이재명은 손흥민보다 세계 최고의 레벨이다. 이렇게 지금 등극한 겁니다. 와, 할 말이 없습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treet. 사실 이게 이재명만 한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 정동영이 그 패했을 때 지금까지 역대 어떠한 정당도 지금 민주당의 공천 학살처럼 어마어마하게 반향이 커진 적은 드물었습니다. 물론 2016년, 2020년에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공천 참 잡음의 끝을 보여주긴 했지요. 그런데 그 두 번에 걸친 그런 그 공천 잡음은 그렇다고 해서 어떤 증거가 있고 그리고 어떤 뚜렷한 정황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파끼리 서로 치고받으면서 학살하는 장면으로 추정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민주당의 공천 학살은 다릅니다. 이건 두고두고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겁니다. 무엇이냐고요? 바로 불법 여론조사라는 증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불법 여론조사, 사실 이것은 제가 정치부의 현직의 어떤 데스크를 볼 때 이미 어느 정도는 다 정황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론조사 기관을 동원을 해서 특정한 지역에 일부러 꽂으려는 어떤 후보의 이름을 달고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인지도가 그 지역에서 별로 없는 이 후보를 계속 여론조사 인양 돌림으로써 인지도를 사전에 높이려는 그런 선거 운동 방식 중에 하나로 불법이지요.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여의도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덜미가 덜컥 잡힌 겁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수면 위로 올리지 않아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아이고 이게 관례야 이렇게 그냥 해왔어. 이건 나한테 뭐 직접적인 어떤 그런 영향이 없는데 뭐 이런 식의 동업자 의식이 여의도판을 장악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이 잘못 건드린 사람이 있죠. 문학진이었습니다. 문학진한테 형님 꼴찌예요 라고 이야기한 순간 문학진은 그것을 어떻게 응대했습니까? 바로 자신이 조사와 취재와 그 다음에 철저한 그런 그 방증 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6군데에 걸쳐서 불법 여론조사가 횡행했다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런 거지요.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에
네 명의 후보를 얘기를 합니다. 아, 이 네 명 중에 누구로 고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요, 그 안에 한 후보만, 아이고, 이번에 인재 영입된 영입 인재인 누구입니다. 이렇게 길게 영입 인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이 사지선다에 넣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은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그 사람이 들릴 수밖에 없죠. 아, 이 사람이, 영입 인재구나. 라는 그런 그 이미지의 어떤 쇠뇌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답변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여론을 조작하는 그런 행위를 당이 했다는 겁니다. 당이 나서서 했다는 겁니다. 아니, 이종근 너는 무슨 증거가 있길래 당이 했다라고 그렇게 단언하니? 증거 있었습니다. 어저께 의총에서 사실 가장 하이라이트는 물론 홍영표였습니다. 홍영표 의원이요. 홍영표가 아주 격분을 해서 의총장에 앉아 있는 이재명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너의 손에 피칠갑이 될 것이다. 바로 이렇게 여론을 조작을 하고 특정 정파를 이렇게 내치게 한다면 그리고 또 본인의 가죽을 벗기지 아니하고 남의 가죽만 그렇게 벗긴 것은 바로 너의 손, 그러니까 이재명의 손에 피칠갑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홍익표 원내대표 의총장의 사실은 그런 좌장이라고 할 수 있죠. 홍익표 원내대표가 바로 일어나서 자제해달라고 이야기하자 홍익표를 대고 사실 거의 시쳇말을 날립니다. 흥분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저는 이 장면보다 더 중요한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정필모 선관위원장이었다가 갑작스럽게 일신상의 이유라는 핑계를 대고 선관위원장직을 사퇴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나섭니다. 그러더니 실토를 합니다. 나는 일신상의 이유로 그만둔 것이 아니라 불법 여론조사 기관 의혹 때문에 그만둔 것이다. 나한테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아니하고 갑작스럽게 여론조사 기관이 하나 더 늘었더라. 그래서 알아봤더니 누군가 전화를 해서 끼워 넣었다고 하더라. 그 누군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누군가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짐작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필모가 아예 공개적으로 불법 여론조사 기관이 있다라고 사실 확인을 한 겁니다. 정필모는 사태를 파악합니다. 이것이 공직선거법 제8조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금지 등 여러 가지의 어떤 상황들, 예를 들자면 여조의 여심위, 그러니까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을 꼭 해야 된다는 것, 뭐 등등 여러 가지의 어떤 불법적인 요인이 있는 그런 특정 여론조사 기관이 갑자기 끼어들었다면 선관위원장인 자신 역시 수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책임을 나눠 가져야 된다. 자기는 책임질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사퇴를 했다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요. 그렇다면 정필모를 왜 선관위원장을 했을까요? 정필모는 사실 만만하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재명 측에서 초선에다가 이 사람이 그렇게 많은 어떤 그런 활동을 하거나 또는 특정하게 어떤 목소리를 낸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마 정필모라고 네이버에 쳐보시면 기사 자체가 없습니다. 존재감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만만하게 본 겁니다. 그런데 이 정필모, 나를 만만하게 봤어?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같이 수사를 받을 수 없어 라고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여론조사 기관의 문제는 한 세 가지 정도 있지요. 하나는 이재명의 성남시와 관련된 곳이었다. 물론 민주당은 부인을 합니다. 아이고 13년 전에 성남시에서 여론조사 한번 맡긴 걸 갖고 연관을 시키냐? 과연 그럴까요? 지금 모 여론조사 기관, 그러니까 지금 이 민주당과 관련돼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그런 여론조사
업체에도 이재명의 사람이 들어갔다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여론조사 기관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의 그 이재명 친명을 위한 그런 활동을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죠. 박규택 같은 자들, 박규택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부산고검장이었는데요. 바로 이재명이 12시간 동안 검찰에 조사받을 때 혼자 변호사로서 함께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자가 작년 10월인가요? 어느 좌파 유튜브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이재명 대표님이요, 그날 검찰 조사를 받는 날 잠시 휴식을 취할 때 저하고 사진을 찍자라고 하시더군요. 근데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사진을 저한테 주시면서 훗날 크게 써먹을 때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제 이 공천을 넣었다 보니까 이 사진이 그렇게 쓰임새가 있었다는 걸 이제서야 알았다. 자, 이재명 대표님은 참 하회와 같은 은혜를 그때부터 베풀었구나. 이건 제가 붙인 말입니다. 직접 워딩 아닙니다. 라는 어투로, 뉘앙스로 너무 감격스러워서 재판을, 아니, 그 검찰의 조사를 받는 그 와중에서 찍은 사진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을 한 겁니다. 실토를 한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이재명은 당시에 변론의 대가로서 공천을 약속한 겁니다. 같이 찍은 사진. 내가 이렇게 검찰에 이렇게 피해를 받을 때 내 옆에 있어준 사람이라고 이제부터 공천에 쓰이고 또 앞으로 선거운동에 써라 라고 하사한 겁니다. 공천의 대가로, 자신의 변론의 대가로 공천을 나눠줬다. 공천을 줬다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들을 바로 그 여론조사에서 항목에 넣고 이렇게 한 겁니다. 영입 인재된 박규택 부산고검장,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가 당연하지요. 자, 이렇게 특정 정파를 낙천시키고자, 특정 정파만을 공천시키고자 여론조사를 동원을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공직선거법 말씀을 드렸죠. 이건 수사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지금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정신을 훼손하고 우리나라의 선거에 그런 어떤 정말 제대로 된 공정성, 투명성을 상실한 그런 위해한 그런 여론조사를 동원해서 선거를 치르려고 했다라는 건 정말 정필모가 뜨악하고 사퇴를 할 만큼 큰 범죄입니다. 그런 범죄 행위를 지금 자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까지의 역대 어떤 공천 잡음보다 굉장히 지금 목소리가 뜨거울 수밖에 없고요. 물론 비명계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리멸렬하고 정말 모래알 같은, 정말 능력 없는, 결기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런 용기도 없고, 그러니까 오늘 이상민 의원, 지금 그 국민의힘에 간 이상민이 거기는 비명계는 다 쫄보야. 비겁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비명계의 운명? 저는 비명계의 운명 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 역시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런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그 훼손과 그다음에 정당 민주주의와 그다음에 우리 그런 어떤 이념적인 어떤 부분, 이 좌파 이념적인 부분이라든지 이 너무나 해악을 많이 끼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왜 지금 문제 제기를 하냐면, 제가 싫어한다고 그래서, 제가 동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정당에서 특정 정파가 이렇게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학살당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건 그 사람들을 내가 동조해서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즉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번에 나온 이 여론조사와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수사에 들어가야 되고요. 당연히 이제 이 발본색원을 해야 됩니다. 발본색원을 해서 더 이상 이런 식의 어떤 불법 여론조사가 이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를 멈춰야 됩니다. 이 민주당은 참 뿌리 깊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만이 아니죠. 바로
권리당원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세력을 빨리 입당을 시킵니다. 사실 이게 이재명만 한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 정동영이 그 패했을 때 질의 멸렬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민주통합당, 통합민주당 어쩌고 하면서 이름이 계속 바뀔 때 그때도 역시 아이고 저 당원에 가입해 주세요라고 인터넷에서 난리를 쳤습니다. 그때 무슨 당원이었더라? 온라인 당원이었습니다. 온라인 당원으로 뭐 대거 입당해 달라. 이때마다 특정 정파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네들의 사람들만 당원 배가 운동을 벌여왔습니다. 지금의 개딸 그 역사에 똑같이 어떤 그런 흐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런 식입니다. 그런 권리당원들에게 또 이 전화를 합니다. 이번에 또 밝혀지는 사실이지만 이렇게 그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당원 이 투표가 있고 또 일반 여론조사가 있잖아요. 둘 다 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일반 여론조사에도 응답을 하고 당원으로서도 응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면서 그 방법을 공유합니다. 이거 불법이잖아요. 당원의 어떤 여론조사를 해야 되고 일반인은 일반의 국민 여론조사에 포함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런 것들이 횡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당원 명부 조작. 그러니까 이 전화번호를 또 조작을 합니다. 자신의 친구의 뭐 사돈의 팔촌에 해갖고 그 지역의 여론조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언제나 사실 아주 조그마한 충돌들은 있어 왔어요. 아이고 이 권리당원 명부 그거 제대로 된 겁니까? 아유 그 전화번호 제대로 이렇게 승계가 된 겁니까? 뭐부터 시작을 해서 온갖 잡음들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버젓이 내놓고 한 겁니다. 왜냐고요? 이재명 측은 친명 측은 비명계를 우습게 보기 때문입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tream. 저런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이런 친문들 이재명 앞에서 정말 꼬리를 내리고 비겁하게 애원하고 있는 저 정도의 인간들한테 지난 8년을 또는 지난 5년을 온갖 수모를 다 당했다라는 걸 생각하면 아이고 이 권리당원 명부 그거 제대로 된 겁니까? 아유 그 전화번호 제대로 이렇게 승계가 된 겁니까? 뭐부터 시작을 해서 온갖 잡음들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버젓이 내놓고 한 겁니다. 왜냐고요? 이재명 측은 친명 측은 비명계를 우습게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습게 보지 않게 하려면 사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권력투쟁을 치열하게 했었어야죠. 그런데 왜 모래알이 된지 아십니까? 홍영표, 전해철, 이인영, 뭐 인재근 이런 자들이 모두 다 나만 아니면 돼. 나는 이번에 공천 받을 거야. 에휴 여기서 누가 안 받든 무슨 상관이 있어. 아유 이재명은 나는 해줄 거야. 각기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온 겁니다. 홍영표도요 어저께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더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기자들한테는 경선에 붙이는지 보겠다. 공천 컷오프 시키면 정말 가만 안 있겠다. 아직도 경선에 붙이길 원하고 아직도 자기가 무슨 공천을 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마지막에 말을 덧붙이더군요. 그 홍영표나 제발 몇 밤이고 제 공천 문제를 경론을 벌여주세요 라고 애원하고 있는 임종석이나 가관입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참 부끄러운 줄을 다들 모르더군요. 목에 칼이 들어와서 이렇게 칼이 들어와 있는데 아유 나는 안 죽겠지. 근데 이렇게 지금 그 한 1.5cm 열상이라고 하죠. 자상인가요? 더 들어왔는데도 아유 나는 살겠지. 여기서 더 안 들어오겠지. 칼을 빼겠지.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런 자들이 5년 동안 그렇게 세상을 횡행하고
온갖 그런 그 악행을 저질러 왔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 4년 전에 김영호 도대체 이 정당에 무슨 짓을 한 겁니까? 8년 전에 이한구 도대체 이 정당에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이한구나 김영호 같은 자들이 당을 망쳐놨기 때문에 저런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이런 친문들 이재명 앞에서 정말 꼬리를 내리고 비겁하게 애원하고 있는 저 정도의 인간들한테 지난 8년을 또는 지난 5년을 온갖 수모를 다 당했다라는 걸 생각하면 그 2명의 공간 위원장 정말 화가 납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treet. 이승만 대통령이 예. 조선시대 때 태어나셔갖고 예. 서당에 다니셨던 그런 분이시죠. 물론 뭐 미국에서 예. 박사학위를 받으셨다고 하지만 예. 서당에서 공부하셨던 분의 사고가 세계의 어떤 트렌드를 그러니까. 꽤 뚫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네. 아이, 근데 저는 요즘, 와, 진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새로운 어떤 그런 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바로 이승만 대통령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오늘 칼럼 첫 번째가 지금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최준선 교수, 우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최 교수께서 이승만 대통령과 관련된 칼럼을 써주셨네요. 아니, 전 진짜 기쁩니다. 100만이 27일 만에 100만 돌파했어요. 이거 잘하면 200만 돌파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재까지 한국 다큐멘터리 관객 수 순위 4위예요. 대단하네요. 대단하죠. 진짜. 그러니까 조금 더만 하면 뭐 노무현 대통령 다큐멘터리를 뛰어넘을 것 같다고 하니까 보신 분도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자, 이 제목이 아니 이 칼럼을 보면서 제가 복고일 소설가 의 그 인용을 하셨는데 진짜 귀에 들어와요. 물에 쓰여진 이름이다. 그런데 청동에 새겨진다는 예언을 했다. 이렇게 그 대목 조금 소개시켜 주시죠. 안 그래도 그 최 교수님이 그 시작을 복고일 선생님이 쓴 이승만 대통령을 이제 주인공으로 한 소설이죠. 그 소설도 쓰여진 이름. 근데 소설 읽어봐야 되겠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물로 쓰여진 이름인데 아주 좀 특이하잖아요. 네네. 소설 제목 자체가. 네. 그런데 그 뒷표지에 네. 뭐라고 쓰셨냐면 그 이름을 이승만 그 이름을 청동에 새길 날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 앞에는 물에 쓰여진 이름인데 뒤에는 뭐라고 했냐 청동에 새겨질 이름 이렇게 대비를 해놓은 거죠. 그렇죠. 물로 쓰면 사라지잖아요. 금방 사라지죠. 그래서 최 교수님 쓰셨듯이 사람들은 보통 그 자기한테 은혜를 베풀어 준 거는 쉽게 잊고 또 자기한테 좀 잘못한 거는 오래 기억하잖아요. 하는 많이 기억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원수의 이름은 물로 쓰고 은혜를 준 사람 이름은 돌로 새겨라 이런 말이 있대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걸 따온 제목이 아니겠냐 그러시면서 앞으로 청동에 새길 날이 올 것이다. 같이 이제 최 교수님도 이제 우리 복고일 선생님의 예언에 동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수십 년간 뿌리 깊게 어떠한 그 사실을 왜곡해서 반복돼서 그것이 DNA에 새길 정도면 그것을 파괴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저만 하더라도 굉장히 민주주의를 파괴한 사람 이렇게 배웠어요. 시작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데 그것이 일정 정도 사실 과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해서 공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이번에 깨달은 것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지요. 아니 그런데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국전쟁이 진짜 큰일을 했다. 큰일을 합니다. 이 최 교수도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그 자료도 많이 발굴했고. 그렇죠. 새롭게. 예, 예. 그와 동시에 비교적 뭐 저예산이지만 노력을 많이 기울여가지고 예. 그 이승만 대통령 카프레이드 뉴욕 그건 시에서 했던 정말, 장면이라든가 예, 예, 그런 예. 것도 알아내가지고 했고 그러면서 이제 2탄도 네. 앞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단기간의 어떤 살짝의 부음이 아니고 아, 네. 좀 꾸준하게 이어져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뚜렷하셨어요. 자기 생각을 뚜렷하게 밝히는 거에서 예컨대 제국주의하고도 싸웠지만 네. 동시에 공산당의 당부당 그래가지고 네, 네. 공산주의를 철저히 배격하는 그렇죠. 입장에 서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좌파적인 생각을 가진 많은 지식인들이 이 대통령을 제대로 보게 해준 게 아니라 그냥 끊임없이 공격을 가해서 그러니까 괜찮은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카프레이드 하는 장면이 국내 기록물에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지고 예, 그러니까 예.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거기 이승만 대통령의 호감을 가질 만한 그런 기록들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걸 꾸준히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네. 이제 그게 이제 회복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죠. 예. 그 영화에서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하와이의 그 예. 독립기념관, 예.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예. 기리고 그다음에 예. 이승만 대통령의 하와이에서의 어떤 예. 행적들을 만들어 놓은 기념관이 쓰러져가고 황폐화되고 있는 장면이 가장 마음이 아팠거든요. 예. 그래서 안 그래도 고려대 강상욱 교수님이 네네. 명예 교수님이시죠. 네네. 그분이 이제 윈스턴 처칠 이제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윈스턴 처칠 뭐 그다음에 또 루즈벨트 그다음에 뭐 기타 다른 어떤 대통령들 네. 워싱턴 조지 네. 워싱턴 뭐 이런 분들하고 비교를 해가면 우드로 윌슨 뭐 네. 이렇게 비교를 하는 칼럼을 보내오셨는데 네.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네. 그 고려는 네. 이승만 재단에 자기가 기부를 하겠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바로 그것도 그렇죠. 그 예. 하와이도 어쨌든 다시 이제 복원이 됐으면 좋겠고 예. 이제 우리나라에 세워질 예. 송현언덕에 세워진다고 송현공원에 세워진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될지 예. 봐야 되겠지만 이승만 기념관도 예. 이번 영화를 기점으로 해서 예. 많은 분들이 벽돌 하나 예. 놓는다는 어떤 예, 그런 그러면 더 의미가 있겠죠. 마음으로 예. 참여를 해주십사 하는 생각도 예. 듭니다. 예.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 목소리로 나쁜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고 주장하는데 예. 최 교수가 또 이거를 그 예. 말을 하나 또 이승만 대통령 워딩을 하나 발굴했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네네.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가 팽창주의적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서 언젠가 미국을 침략할 거다 예언한 책이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 이승만 대통령 저술이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예. 조선시대 때 태어나셔갖고 예. 서당에 다니셨던 그런 분이시죠. 예. 물론 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다고 하지만 예. 서당에서 공부하셨던 분의 사고가 세계의 어떤 트렌드를 그러니까. 꽤 뚫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보개혁인가요? 뭐 네. 그걸로 과거제가 철폐되니까 네. 그 서당 공부를 해서 이제 영락한 양반 자제로서 네. 그게 이제 출세- 길이 막히니까 출세 길이 예, 막히니까. 막히니까 이제 배제학당에 갔고 네.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들을 통해 갖고 이제 미국에- 말하자면 그 새로운 서양의 어떤 그런 세계를 그때 처음 접하시고 20살 정도 되셨어요. 네. 그리고는 미국 건너가서 그런 앞으로 어떻게 될까지 꿰뚫는 그런 경지에까지 네. 계신 거죠. 네. 그래서요. 인사이드 아웃. 예, 인사이드 아웃에서 네네. 그러니까 그 한 대목을 네. 이제 그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그게 실제로 밝혀져서 실제로 진중한 폭격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저명하시게 되고 또 저 베스트셀러가 되고 네네. 당시에 그렇게 됐는데 그 안에 있는 책의 이제 내용을 네. 하나 최 교수님이 꺼내셔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네. 예. 그러나 국가의 방위, 국가의 명예 또는 국가의 독립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를 가리지 않고 모든 종류의 전쟁을 반대하는 그들 전투적 평화주의자들은 내 생각엔 어떤 제5열과도 똑같이 위험하고 전복적이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제5열이란 게 뭐냐면 보통 정규군이 4열인데 네. 아.
오열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군대가 있다. 그게 뭐냐면 외국에 가서 네. 교란 작전, 세잡, 아, 말하자면 간첩. 스파이 스파이. 활동을 해서 아하. 전쟁 한가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정보도 가져오고 거기에 심리전도 펼치고 네. 그 안에서 말하자면 그 여론을 이제 말하자면 어떤 전쟁도 하지 말자 이런 식 여론도 일으키고 아 우리 잘못하면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더러운 같은 그러니까 심리전. 그렇죠. 그런 걸 하는 걸 오열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이제 스파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그런데 이걸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니까 오열과 같다고 아니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고 있는데 네네. 전쟁 어떤 전쟁도 안 된다는 거는 예, 예. 오열들이 하는 짓이랑 가서 이쪽 저쪽 적국의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네네. 실제로 하는 일은 오열과 똑같다. 그래서 간첩 짓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은 예. 정말 해안이 있는 게 그 예. 수십 년의 후에 예. 지금 그 오열과 같은 자들이 예. 더러운 평화론을 할 거라는 것도 그런 말을. 예언하신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시죠. 아니 그래서 제목도 네. 우리 최 교수님 80년 후 오늘날에도 울림이 큰 이승만의 가르침 이렇게 그렇다. 80년이 지났지만 그렇죠. 바로 제목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제목이 딱 그렇죠. 그걸 말씀하셨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벌이겠다라고 부국강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부국강병을 하는 그렇죠. 거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흔히 무장 독립 노선하고 달랐다 이러는데 그분이 그 당시에 말하자면 현실적으로 가장 유효한 방법이 이런 외교를 통해 갖고 그 일본이 미국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순간이 우리한테는 기회다. 독립을 할. 어떤 그렇게 바라봤던 거지. 그냥 무조건 무장 어떤 투쟁을 하는 전쟁이라는 이건 무조건 반대하는 분이 아니셨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좀 조금 여러 가지가 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분이 꽤 있는데 네. 이 부분도 새롭게 좀 부각을 시킨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꾸준히 그러니까 예. 한때 영화 붐이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최진성 교수의 칼럼처럼 예. 한 가지라도 한 가지씩 계속 꾸준히, 꾸준히 다시 그 울림을 우리가 예. 되새기는 예. 그런 자리였으면 하는 예. 그런 바람에서 또 예. 최진성 칼럼을 예. 이렇게 소개시켜 예. 주신 예. 걸로 여겨집니다. 예, 예.